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루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는 손 떨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떨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는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손이 떨리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긴장을 하거나 피로가 쌓이거나 커피를 많이 마셔도 손이 떨릴 수 있죠. 하지만 50대 이후의 시니어들에게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떨림은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경의 이상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움직일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린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손이 좀 떨리지. 하지만 파킨슨병의 초기에는 이런 단순한 떨림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쪽 손이 먼저 떨리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쪽으로 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란 정확히 어떤 병일까요? 파킨슨병은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명령을 전달하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떨림이 생기죠. 그래서 파킨슨병은 단순히 손이 떠는 병이 아니라 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컵을 들거나 글씨를 쓸 때는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또한 이 떨림은 양쪽이 아니라 한쪽 손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파킨슨의 전형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그럼 단순한 생리적 떨림과 파킨슨 떨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생리적인 떨림은 보통 무언가를 할 때 더 심해집니다. 컵을 들거나 젓가락질할 때 손이 덜덜 떨리는 경우가 그렇죠. 하지만 파킨슨병의 떨림은 그 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떨리고 움직이면 잠시 멈춥니다. 또한 생리적 떨림은 양손에서 나타나지만 파킨슨은 한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떨림에는 다른 증상이 없지만 파킨슨에는 움직임의 느림, 표정 변화, 걸음의 변화 같은 특징적인 신호가 동반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단추를 잠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글씨가 점점 작고 빽빽해진다거나 얼굴 표정이 굳어서 주변 사람들이 요즘 표정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파킨슨의 초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의외로 일상 속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첫째,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예전보다 옷을 입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팔의 움직임이 줄어들며 걸을 때 한쪽 팔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기쁘거나 화가 나도 표정 변화가 적어지고 마치 가면을 쓴 듯한 얼굴이 됩니다. 셋째, 글씨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건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손의 미세 움직임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냄새를 잘 못 맡게 됩니다. 후각 기능이 뇌의 변화로 인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수면 중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꿈을 크게 말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가지라도 보인다면 신경과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현재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도파민을 보충하거나 도파민의 기능을 돕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보도파 같은 약이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뇌 속 도파민 농도를 회복시켜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처럼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고 근육 경직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균형 감각과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팔 흔들기, 음악에 맞춘 리듬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충분한 수분 섭취, 단백질과 약물의 간격 조절도 필요합니다. 특히 파킨슨 약 중에는 단백질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식사와 약의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도 무척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본인보다 가족이 변화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요즘 걸음이 느려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글씨체가 작아졌어요. 이런 변화들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영상으로 찍어서 병원에 보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물과 운동, 가족의 지지가 함께할 때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떨림을 노화로만 보지 않는 것.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손이 떨린다고 다 노화는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생기거나 한쪽 손만 떨리고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표정이 굳는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건강 루틴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